안녕하세요. 리리국어 OETV 이하쌤입니다. 오늘은 이것만은 피동문과 사동문 구별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피동문과 사동문은 시험, 출제, 안 그러면 선생님이겠죠.에 따라서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별법만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기초적인 사동문과 피동문의 특징도 함께 공부하면서 2강에서 구별법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1강, 2강, 2강에 걸쳐서 피사동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동 표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의미를 보면 피동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해서 당하고요. 피동에 대응되는 개념은 능동인데요. 능동은 사람이나 사물이 제 힘으로 행위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능피, 이렇게. 유형에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습니다. 파생적 피동은 접사가 붙어서 피동문을 만드는 건데요. 접사는 보통 어근과 만나서 뭐래요? 파생어를 만들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접사, 이희리기가 들어가서 피동문을 만든다. 파생적 피동문을 만든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되다, 받다, 당하다가 있는데요. 보면 어휘 같잖아요. 근데 이 돼, 봐, 당하를 접사로 보는 겁니다. 건설되다, 어근이죠. 받다, 존경받다, 그죠? 그 다음에 모욕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 아이들이 접사로 사용된 겁니다. 두 번째는 통사적 피동인데요. 어지다 피동, 그 다음에 개되다 피동인데 얘네들은 보조 용언을 통해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죠? 이중피동은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그쵸? 언어의 가소비를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문에서 잠깐 볼게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라고 하면 요건 뭐예요? 능동문이에요. 경찰이 제 힘으로 도둑을 잡은 거잖아요. 근데 피동문을 보면 도둑을 목적어가 주어로, 그죠? 얘는 목적어예요. 근데 주어로, 그 다음에 경찰이가 경찰에게 라고 하면서 주어가 부사어로, 그리고 잡았다, 타동사가 자동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필수적 부사어가 아니라 수의적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피동문을 다시 한번 강조해보면 동사가 변합니다. 중요합니다. 타동사에서 자동사로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술어 자릿수가 변합니다. 서술어 자릿수는 얘가 수의적 부사어로 부속성분으로 없어도 되는 애예요. 그래서 자릿수가 변화. 어떻게? 한 개가 준다라는 거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피동문은 저렇게 자동사를 요구함으로써 절대 목적어가 올 수 없습니다. 근데 목적어가 오는 피동문은 2강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희리기 접사, 이희리기 파생적 피동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동문을 만들 때도 사동문에서 접사가 이희리기 우구추입니다. 우구추는 그렇다 쳐도 이희리기가 중복되면서 사동문과 피동문이 서로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은 사동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동 표현 보겠습니다. 사동 표현의 의미는 사동은 사동주, 사동문의 주어가 되겠죠. 피사동주, 참여자,
주어에게 어떤 행위를 시키는 겁니다. 시키는 거. 그러면 사동에 대응되는 주동문은 주체라 그러면 주어로 볼 수 있죠. 주어가 스스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사동의 유형을 보면 파생적 사동이 있습니다. 이희리기 우구추. 근데 이희리기가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동은 파생적 사동은 시키다에서 시키가 접사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해고시키다 이런 식으로 어근의 접사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통사적 사동인데요. 개하다가 되겠습니다. 개되다는 뭐예요? 비동, 개하다는 사동입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워야 하고요. 그 예문을 보면요. 아이가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주체가 스스로 행위를 합니다. 옷을 입는 엄마, 사동주죠. 사동문의 주어가 아이에게, 참여자에게 옷을 입혔다. 시키게 되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얘가 주동문, 얘가 사동문입니다. 근데 어때요? 동사의 변화가 없습니다. 타동사에서 타동사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동사에 변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예문은 제가 여기 잠깐 너무 지저분하게 썼죠? 산이 낮다라고 하면 산이 낮다 형용사입니다. 낮다가. 근데 인부가 산을 낮추다라고 하면서 사동문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타동사가 됩니다.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웃다 그러면 자동사예요. 근데 웃기다라고 하면서 사동문을 만들면 내가 나를 웃기다 그러면서 또 목적어가 있어서 타동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동문은 이희리기 우구추를 사용한 피동접사 사동을 보면 모두 타동사, 형용사를 타동사화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예문을 보면 아이가 부사어가 됐어요. 옷을 목적어, 타동사에서 사동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어가 나타납니다. 사동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 자릿수가 변화하는데 한계가 늘어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은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직접 입힐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에게 엄마가 옷을 입어라 라고 시킬 수도 있는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라고 하면서 이 통사적 사동일 때는 간접 사동, 엄마는 그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그냥 시키는 걸로만 하는 간접 사동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피동문과 사동문을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다음 강의에서 피동문, 사동문 구별법 잘 알아두면 내신 1등급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소문 많이 내주세요.